여러분은 혹시 자녀에게 무시당하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집에서 분위기가 경직되고 아이와의 대화가 자꾸만 싸움으로 번지는 그런 상황 말이에요.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겁니다. 자녀가 말을 듣지 않고 반항적인 태도를 보일 때 우리는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나는지요.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개선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내용을 통해 가정 내 갈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배워보겠습니다. 자녀가 우리를 무시하거나 버릇없이 행동할 때 첫 번째 본능은 대부분 화를 내는 것이죠. 그렇지만 감정적으로 반응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의 감정 표출은 가정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연쇄 반응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우리 스스로를 통제하고 더 현명한 태도로 상황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접근할 때야 비로소 깊이 있는 변화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많은 부모들이 간과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우리에게 무례하게 행동할 때 어떻게 침착함을 유지하고 동시에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들을 6가지 단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단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상황을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아이의 행동이 버릇없다고 느껴져도 그 행동 뒤에 숨겨진 진정한 원인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즉시 훈계하거나 권위로 눌러버리는 방식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무례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은 어떤 감정이 그런 행동으로 표현되고 있을까요? 많은 경우 아이들의 무례한 태도는 불안감이나 스트레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답답함에서 비롯됩니다. 공감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아이의 무례함을 용납한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행동 아래 깔려있는 진정한 필요와 감정을 파악하려는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죠. 이런 태도가 더욱 의미 있는 대화의 통로를 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이가 판단받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가 제대로 들리고 있다고 느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경우 아이는 마음의 문을 열고 자신의 진정한 감정들을 나누려고 할 것입니다. 행동의 표면만 바라보고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문제의 본질을 건드릴 수 있게 됩니다. 강압적인 방식이 아닌 이해의 다리를 놓을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로 바로 자신의 감정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우리를 무시하거나 버릇없이 대할 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반응을 조절하는 것이에요. 분노나 좌절감이 드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과연 해결책이 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 순간이 바로 멈춰서는 것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깊게 숨을 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침착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야 합니다. 감정을 억누른다는 것의 의미를 오해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것은 자신의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건설적인 방향으로 그것을 다루어 나가는 능력을 말합니다. 침착함을 유지한다면 단지 순간의 갈등을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안정성과 신뢰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기 시작합니다. 분노의 표출로 인한 말씀과 행동들은 나중에 후회하게 될 수 있으며 이미 손상된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기만 합니다. 더 놀라운 점은 부모가 침착함을 유지할 때 아이는 자신이 보이는 좌절감 속에서도 우리의 안정적인 모습을 감지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서 아이는 자제력과 성숙함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배워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냉정함이 아이에 대한 최고의 교육이 되는 셈입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차분한 태도로 분명한 기준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다음 과제입니다. 이해한다고 해서 경계 없이 모든 것을 허락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떤 행동이 받아들여질 수 있고 어떤 행동이 그렇지 않은지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경계를 넘었을 때는 반드시 그에 따른 결과가 따를 것임을 아이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이때 주의할 점은 위협적이거나 억압적인 목소리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대신 확고하면서도 일관되고 결연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할 때 감정적인 대립 없이도
모든 행동에는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따른다는 교훈을 전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규칙과 기준이 있을 때 아이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낍니다. 다만 이 규칙들이 너무 엄격하거나 지나치게 관대해서는 안 됩니다. 결과를 설정할 때도 차분한 마음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아이가 불공정한 처벌을 받는다고 느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규칙이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지켜진다면 아이는 자신의 행동을 더욱 신중하게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경험들은 앞으로 아이가 사회에 나갔을 때 만나게 될 책임감과 현실을 받아들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단계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로 이동해 봅시다. 이 단계에서는 말보다 행동이 아이에게 더 강력한 교육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이로부터 존경을 받고 싶다면 먼저 우리가 존경스러운 행동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이의 말에 귀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면 먼저 우리부터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어야 합니다. 긴장된 상황이 생길 때마다 아이는 부모인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관찰합니다. 이때 우리가 보여주는 침착함과 인내심, 그리고 갈등을 풀어나가는 능력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배움이 된다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좋은 본보기가 된다는 것이 완벽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일관성 있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우리가 말하고 가르친다고 주장하는 것들을 실제로 행동하는 것을 본다면 우리에 대한 신뢰감이 점점 커질 것입니다. 항상 자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도 아이로부터 존중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의견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도 존중의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아이는 그런 태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배워갑니다. 우리가 매일 보여주는 이 모든 행동들이 아이가 가족 내에서뿐 아니라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맺을 관계의 패턴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무례한 행동을 다루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갈등 밖에서 만드는 긍정적인 관계의 순간들입니다. 문제가 되는 상황들을 해결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자녀와 강건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방해 없이 편하게 대화하고 함께 무언가를 즐길 수 있는 질 높은 시간들을 만들어 보십시오. 유대감이 깊어질수록 아이는 자연스럽게 우리를 존중하고 귀 기울이려는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긍정적인 기초들이 위에 쌓이게 됩니다. 함께 즐거운 경험을 나누고 협력하는 활동들을 하면 정서적인 결합력이 강화되고 의사소통의 벽이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이런 소중한 순간들을 통해 아이는 자신이 사랑받고 인정받는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배려심을 유지할 수 있는 심리적 기반이 되는 것이죠. 돈독한 관계는 서로를 배려하는 태도를 자라나게 하는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아이에게 충분한 여유 공간을 제공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상황을 차분하게 처리하고 규칙을 명확히 한 후에는 아이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물러서야 합니다. 즉각적인 변화나 빠른 인정을 요구하려고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지 마십시오. 때론 아이에게 필요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깨달음과 존중이 시간에 따라 자연스럽게 싹트게 됩니다. 아이의 개인적인 성장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접근할 때 아이는 강요당한다는 느낌 없이 스스로 존중의 가치를 깨닫고 우리의 가르침을 자신 안에 내재화할 수 있습니다. 반성할 시간과 공간을 가질 때 아이는 자신의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분석해 볼 기회를 얻게 됩니다. 변화를 강제하거나 잘못을 즉시 인정하도록 다그친다면 아이는 저항심을 보이게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충분한 시간을 제공한다면 아이는 타인의 질책보다 훨씬 더 강력한 자기인식을 스스로 개발해 나갈 수 있습니다. 성숙의 과정에는 인내심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방법들을 일관되게 적용하신다면 가정 내 관계가 눈에 띄게 개선되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명심해야 할 조언이 있습니다. 바로 작은 갈등들을 내려놓을 줄 아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점입니다. 모든 상황이 싸움으로 치달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일상적인 도발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를 외면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말로 개입이 필요한 부분과 자연스러운 성장의 여지를 남겨야 할 부분을 구분하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이는 모든 작은 일들이
크나큰 갈등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시도할 수 있는 또 다른 효과적인 전략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의 의사결정 과정에 아이를 함께 참여시키는 것이죠.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들에 대해 목소리를 낼 기회를 받으면 아이는 가족의 진정한 일원이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책임감을 더욱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동시에 이런 과정은 존중의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부모들이 자주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아이의 부정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작은 개선 사항도 알아채고 감사하는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노력에 대한 간단한 인정도 원하는 행동을 강화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에 과하게 반응했거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면 자녀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는 것이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진정한 강함의 표현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때 아이는 실수도 성장 과정의 일부이며 모두가 끊임없이 나아지려는 길 위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장기적인 관점을 갖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변화는 특히 가족 관계에서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해심과 존중으로 향한 모든 작은 발걸음들이 더욱 강하고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관계를 세우는데 필수적인 단계들입니다. 즉각적인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낙담하지 마십시오. 인내심과 일관된 노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엄청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이 모든 조언들을 활용하신다면 여러분은 더욱 평온한 마음으로 매일의 도전들에 맞설 수 있을 것입니다. 상호 존중을 기초로 한 더욱 조화로운 가정 환경을 만들어 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자녀가 우리를 무시하거나 존중하지 않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반응 방식은 매우 다양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런 상황들을 침착하고 감정 지능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구들을 갖추셨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첫 번째 기초이며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이해하는 마음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명확한 경계 설정이 세 번째 축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요소들이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자녀와의 관계가 개선될 뿐 아니라 더욱 존경받는 부모가 되고 아이도 의식적인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제시한 내용이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앞으로의 여정에 영감을 더해드렸기를 소망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